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개념에 강하다, 감동을 주는 개념 강의 개념터치 M 히스토리에 오신 걸 환영해요. 개념터치 M 히스토리 7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미적분의 발명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측 하단 로고를 눌러 구독해 줍시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미적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적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물론 미적분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니까 먼 나라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기호도 난생 처음 보는 거고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중에 미적분은 도대체 왜 만든 거냐고 화를 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미분은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서술하는 방법이며, 적분은 반대로 함수의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이라는 학문에서 미적분은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수학자들은 미적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적분을 창안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했습니다. 행성이 타원 운동한다는 결론을 토대로 행성 운동에 관한 3가지 법칙을 만든 케플러는 회전하는 물체의 부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카발리에리는 불가분량의 기하학을 전개하여 적분법의 선구자 역할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잘 알고 있는 페르마 또한 미적분의 연구를 했습니다. 곡선에 접선을 그어 삼각형을 만들고 그 접선으로 인해 작은 삼각형이 무한히 작아짐에 따라 생긴 미분 삼각형을 고안한 베로. 이처럼 많은 수학자들이 미적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수학자들 때문에 미적분이 탄생했으며 당시 그 미적분에 관한 큰 돌파구를 마련된 시기이기도 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의 정립, 두 번째는 보편적 의의를 갖는 일반적 방법 찾기, 세 번째는 기하학에서 해석학으로, 즉 도형에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학사에 길이 남을 두 천재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뉴턴과 라이프니츠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영국의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로 근대이론 과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과학의 정점을 찍은 인물로 뉴턴의 운동법칙 발견과 더불어 프리즘을 통한 햇빛을 분해하는 실험을 통해 빛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미적분을 발명해내게 됩니다. 그가 미적분을 발명하게 된 계기는 자신이 연구한 운동법칙을 수학적 기호로 표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당시 유율법으로 불렸습니다. 이 미적분을 가지고 물리학에서 뉴턴 역학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자신의 최종 꿈인 우주를 연구하는데 이 미적분학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율법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인 플럭션을 통해 주어진 속도의 크기 사이에 대수적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방법을 창안했으며 이를 증명하였고 현재 고등수학에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논문, 저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다른 표현으로는 프린키피아에서는 무한소인 상황에서 땡땡땡이라는 가설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 극한인 경우에 성립한다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뉴턴이 말하는 미적분은 그래프에서 보이는 점 Q에서 점 P로 이동하여 생기는 기울기가 점점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점 P에서의 기울기가 미분값이고 기호 Y'으로 하여 미적분의 기초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수학적 재능을 뽐내며 어린 나이에 교수직 제의도 받았지만 미적분에 대한 원대한 꿈을 꾼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수학자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는 파스칼이 발명한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계산기보다 한층 업그레이드한 계산기를 발명해냈는데요. 그는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제곱근까지 구할 수 있는 계산기를 발명해내게 됩니다. 라이프니츠의 업적은 결국 미적분학을 연구하면서 논리적 추론을 간소화할 수 있는 미분기호와 적분기호를 만들고 용어를 체계화했다는 점입니다. 곡선을 계속 많이 확대하면 언젠가 적당한 직선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평평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특정 값이 수렴하게 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값으로 보는 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미분입니다. 그렇게 두 수학자의 미적분학 탄생은 누가 먼저 미적분학을 정립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1666년 뉴턴이 먼저 자신의 과학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유율법을 만들면서 최초의 미적분을 발견하게 되며 이를 논문으로는 제작을 했지만 출간하지는 않았습니다. 7년 후 라이프니츠가 영국 왕립학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뉴턴이 미출간한 논문을 읽게 되는데 이로부터 라이프니츠가 미적분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은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같은 연구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서로 편지를 통해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고 결국 1684년 라이프니츠가 먼저 미적분 논문을 발간하게 되면서 미적분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보다 3년 뒤인 1687년 뉴턴도 프린키피아를 발간하면서 미적분을 포함한 여러 자신의 뉴턴 운동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후로 1820년 전까지 누가 먼저 미적분을 발명했는가에 대해 필요 이상의 우선권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뉴턴은 시간과 더불어 운동하는 점이나 선이 만들어내는 변화량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자 미적분을 만들었으며 라이프니츠는 곡선의 기하학적 특성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접선이나 넓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적분을 만들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1820년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미적분을 발견했으며 뉴턴은 먼저 발견했고 라이프니츠는 먼저 발표했다의 역사적 결론이 나옴으로써 두 수학자 모두 미적분의 최초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뉴턴의 미분은 수학적 정의에 있어 완벽한 전개로 오늘날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정립되며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은 기호를 통해 계산하며 특히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 뉴턴의 미분법보다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목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미적분의 발명은 뉴턴, 라이프니츠 둘 다 인정받았음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유익했나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개념터치 M 히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